오늘은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보면 학습 평가라든지 수강생들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의 소개,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교재와 이 교재에 있는 주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주차 세 번째로는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여러분들이 간단한 과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기업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을 지불하고 활용을 하든지, 또 때로는 무료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데 이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또 아니면 유튜브, 정말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 혹은 이런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 혹은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2주차에는 보면 포토샵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즉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만들고 또 기업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포토샵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본 과목에서는 지금 이 강의 두 개, 포토샵으로 이미지 만들기 기초, 포토샵으로 이미지 만들기 실무, 이 두 개 강의만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포토샵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주차에 보면 이 HTML 명령어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을 제대로 만들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HTML 명령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차, 3주차에서는 포토샵 그리고 HTML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초급 수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본 과목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주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주차에는 포토샵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의 이해와 활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 과목에서는 포토샵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7주차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 5개 상품을 직접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한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강의에서 역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가 뭔지, 또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꼭 알아둬야 되고, 4주차에 이제 상품 5개 사진을 좀 한번 준비해 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4주차의 세 번째 강의, 그리고 5주차까지는 이제 이 카페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네이버 카페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총 4개 강좌가 있죠. 그죠? 4주차 세 번째 강의가 네이버 카페 만들기, 또 5주차에 보면 네이버 카페의 개발 및 성공적인 운영 전략,
또 그 다음에 카페를 만들 때 이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의 개발 및 이 콘텐츠를 한번 직접 등록을 해보는 거. 즉, 이 본 과목에서는 그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그 강의를 해주었지만은 이 강의를 이해를 하면 다음 카페를 만드는 것은 그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페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 4개를 좀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다음 카페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5주차까지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 이제 6주차 강의는 블로그를 어떻게 한번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든 네이버 카페를 뭐 본인이 좀 별로 어렵지 않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블로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실습실에서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블로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우선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실제 사이트를 보면서 이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먼저 이 블로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블로그 하면 웹 로그의 합성입니다. 웹 그리고 로그, 정말해서 이제 이 개인의 생각과 경험, 또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나아가서 어떤 전문 지식 등을 웹에다가 일기처럼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읽고, 또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댓글도 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글 모음을 보통 블로그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인 일기장 이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주요 블로그의 종류를 보면 이 포털 사이트 다음 블로그가 있고, 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글에서 개설할 수 있는 블로그도 있고, 또 이글루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에이블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이블 블로그가 사실은 참 잘 만들어진 참 재밌는 블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에이블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블로그를 마치 홈페이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라고 해서 홈페이지형, 정말해서 홈페이지라고 하면 특정 대문의 페이지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이블 블로그도 특정 페이지, 보통 포스트라고 하는데, 특정 글을 딱 고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홈페이지처럼. 정말서 이 메인 포스트라고 하는데, 메인 포스트에다가 HTML과 포토샵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홈페이지처럼 메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블로그를 마치 기존의 홈페이지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에이블 블로그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네이버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메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접속해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이 있고, 메뉴점 글 관리, 크게는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정보를 사용해 갖고 내가 이제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를 등록을 함으로써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꾸미기 설정에 가보면 이렇게 타이틀 꾸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타이틀 꾸미기 메뉴를 사용해서 포토샵 이미지를 등록함으로써 또 블로그를 개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렇게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및 글 관리, 그래서 이런 메뉴 하면 블로그에도 일종의 게시판이라고 하죠. 그죠? 이
메뉴 관리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블로그의 홈페이지 게시판처럼 블로그에 다양한 메뉴를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줄 것인데, 우선 그 네이버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인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기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일부를 사용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실제로 개발하는 모습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는 크게 보면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점, 글 관리, 이 세 가지 이제 큰 메뉴가 있는데,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위로 이제 다시 가보면 네이버 블로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 한 개 한 개를 한번 클릭해서 블로그를 만드는데 이 메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내가 직접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보면 블로그 하면 포털 사이트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를 개설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사이트 중에는 이제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뭐 파워 블로그라고 해서 이 다음이나 네이버 그리고 구글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개설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발한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한다면 그 블로그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워 블로그로 그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보면 이제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블로그의 개발 그리고 운영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 아주 중요한 기능, 블로그를 개발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그 사항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조금 있다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해서 직접 하나씩 이렇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 설정. 기본 설정에서 기본 정보 관리, 그리고 이제 블로그 정보에서 포토샵으로 만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꾸미기 설정에서 이제 디자인 설정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설정에서 이 타이틀 이미지, 그 블로그를 대표하는 어떤 타이틀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뉴점 글 관리, 메뉴 관리. 자, 메뉴 관리하면 홈페이지의 메뉴, 홈페이지 게시판처럼 블로그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개설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해서 블로그에 어떤 그 몇 개의 게시판을 개설해서 게시판마다 어떤 다른 정보를, 콘텐츠를 등록할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보면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거죠. 콘텐츠 하면 텍스트 콘텐츠, 뭐 이미지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정말해서 이 블로그가 어떤 파워 블로그로 그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뜨문뜨문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이 담당 교수도 하루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한 30개 정도씩 매일 등록을 해 보니까 그 접속자가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해서 내가 만든 블로그, 우리 학생들이 그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하루에 한 2,000명, 3,000명이 접속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면 한 달에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9만 명 정도가 접속하는 블로그라면 그 블로그는 많은 수익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파워 블로그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직접 파워 블로그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워 블로그들. 정말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들
여러분들도 이 블로그들을 한번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행복한 중기씨라는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는 누적 방문자가 자그마치 595만 명입니다. 595만 명. 그 다음에 전기안전 미리미리 누적 방문자가 1114만 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1등 엄마의 새로운 시작 누적 방문자가 3905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베리의 제약 영업 나눔터 누적 방문자가 450만 명이죠. 그리고 배짱이의 여행 스토리 누적 방문자가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접속하는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한번 적어도 한 5개 정도 블로그는 접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블로그에서 도대체 어떤 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블로그의 그 개발과 운영에 관한 좀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했었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몇 개 보여주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홈페이지형 블로그 기억납니까? 바로 이제 에이블 블로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이 에이블 블로그입니다. 에이블 블로그에 이제 내가 직접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메인 페이지 이 블로그의 특정 글 하나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인 포스트로 현재 이것은 그 HTML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HTML로 특정 글을 그 만들어 갖고 그걸 메인 포스트로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정말해서 이 에이블 블로그에는 글을 아무리 등록해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포스트, 요 글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포스트를 HTML하고 포토샵으로 조금 더 많이 꾸민다면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그 내용은 바로 그 에이블 블로그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네이버 블로그인데 현재 화면에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네이버 그 담당 교수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15만 5,868명이 지금 접속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이제 이 블로그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상단에 있는 요 이미지가 포토샵으로 만든 것인데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블로그의 타이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이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요 타이틀 이미지는 어디에서 등록을 하는지 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이미지가 하나 있죠. 그죠? 이것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합니다.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도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뉴 관리 일종의 이제 그 홈페이지로 보면 그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게시판들이 메뉴가 다양하게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요 이제 메뉴 홈페이지로 보면 이 게시판도 어디에서 이제 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있다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지금 그 설명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이제 그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등록하고 메뉴 혹은 이제 게시판을 어디에서 만드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관리점 통계라는 그 것이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관리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 관리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그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게 현재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죠, 그죠? 정말해서 내 블로그 관리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에서 블로그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설정에서는 뭐 블로그 명이나 별명, 소개글 여러 가지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포토샵으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이틀 이미지 기억납니까? 타이틀 이미지는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꾸미기 설정. 그 다음에 디자인 설정. 디자인 설정에서 보면 타이틀 꾸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타이틀 이미지 보이죠, 그죠? 타이틀 꾸미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디자인 칸 게 있죠, 그죠? 디자인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클릭하면 여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 등록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요 포토샵으로 만든 요 이미지를 타이틀 그리고 디자인 직접 등록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파일 등록해서 지금 보면 화면에 보이는 이 타이틀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로가 966 픽셀 그리고 세로가 50에서 600 픽셀으로 만들면 되고, 디자인 직접 등록해서 파일 등록해서 직접 바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현재 요 타이틀, 내가 만든 타이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가 966입니다. 가로가 966이고 높이 세로가 106 정도 됩니다. 106 픽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토샵으로 뭐 가로 길이는 정확하게 966 픽셀로 맞춰야 되고, 세로 길이는 내가 만든 106 픽셀 또는 뭐 130 픽셀 아니면 뭐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직접 한번 만들어서 타이틀 그리고 디자인 직접 등록해서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메뉴 또는 게시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메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뉴.걸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 관리가 있죠, 그죠? 메뉴 관리, 그러고 그 다음에는 블로그를 클릭하면 됩니다. 블로그를 클릭하면 지금 카테고리 추가가 있죠, 그죠? 지금 내 블로그에서 추가해 놓은 카테고리 또는 메뉴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게시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미 기존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추가를 여기서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 없는 카테고리 메뉴 같은 경우는 삭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메뉴.걸 동영상 관리에서 메뉴 관리 그리고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추가를 한번 해보면 여기 카테고리 명 해갖고 몇 개를 공개할 거냐, 뭐 주제 분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하나 추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블로그 관리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이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서 등록하는지, 또 아니면 타이틀 이미지는 어디에서 등록하는지. 타이틀 이미지는 꾸미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타이틀 이미지 그리고 타이틀 꾸미기에 들어가서 디자인 그리고 직접 등록해서 한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세 가지의 두 가지 있죠, 그죠? 두 가지의 포토샵 이미지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메뉴 그리고 메뉴 관리 블로그를 클릭해서 여기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메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홈페이지로 보면 게시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파워블로그로 발전하고 또 뭐 돈을 좀 벌어 보겠다라고 하면 매일 꾸준하게 다양한 컨텐츠를 등록하다 보면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하루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기업으로부터 광고 문의도 받게 되고, 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파워블로그로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고 그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은 이제 구글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구글 하면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전문 기업입니다. 그죠?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를 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구글에서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 보는, 즉 블로그는 두 가지를 직접 그 만들고 운영을 하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몇 개라도 등록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면 www.blog.com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블로그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등록할 때 뉴 포스트라고 하는데, 플러스 기호 그리고 뉴 포스트를 클릭해서 글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보기, 뷰 블로그를 누르면 본인의 블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틀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은 그 레이아웃, 헤더, 그리고 컨피규어 헤더,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그 본인이 포토샵으로 만든 타이틀 이미지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구글 블로그를 보면서 지금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내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구글 블로그인데요. 지금 바로 여기 보면 플러스 뉴 포스트라고 있죠. 그죠? 요것을 클릭하면 새로운 글을, 새로운 콘텐츠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뷰 블로그라고 있죠. 그죠? 요걸 클릭하면 그 내 블로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것이 이제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고, 뷰 블로그를 했을 때 타이틀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 타이틀 이미지를 어디에서 등록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선택해 갖고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포토샵으로 타이틀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등록을 하고 세이브, 저장을 누르면 그 여러분들 구글 블로그의 타이틀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만들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특별한 기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글 블로그는 훨씬 좀 간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그 생각하면서 구글 블로그를 한번 만들고, 또 다양한 콘텐츠도 등록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네이버 블로그를 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구글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다음 카페 수업 게시판에 그 등록할 내용들을 그 한 6가지로 설명을 하면, 제목은 블로그 두 개 만들기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첫 번째는 블로그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2021년 3월 2일 이후에 만든 블로그를 그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기존의 다른 수업에서 만들었던 블로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좀 공정한 평가에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본인이 만든 그
두 개 블로그의 주요 모습, 포토샵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진 메뉴를 기능을 활용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 두 개를 만들 때 사용을 했던 주요 기능이라든지 메뉴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네 번째, 블로그 두 개를 만들 때 활용을 했던 포토샵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HTML 명령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본 과목에서는 포토샵 그리고 HTML을 자꾸 많이 사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직접 한번 등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네이버 카페 대문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두 개 블로그를 링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나중에 종합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두 개 블로그로 바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바로 접속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후에 모든 실습들도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대문에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하는 모든 실습들도 네이버 카페 대문에서 전부 링크를 시키면 될 것이고, 그 링크를 시키는 간단한 HTML 명령어는 내가 아래에 있는 그 명령어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월 29일 오후 2시 이후에 이제 1차 점검을 한번 해보게 될 것이고, 또 학기가 끝난 후에 모든 실습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영상을 듣고 직접 자꾸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포토샵하고 HTML을 자꾸 활용해 보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꾸 좋아진다라는 겁니다.